전략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기획되고 적용되었을까요? 전략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이를 크게 세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 전략은 플래닝에 집중했습니다. SWOT 분석이나 PEST 분석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환경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했죠.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세대 전략은 포지셔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 대표적인 예시죠. 알래스카의 냉장고를 판다든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신발을 판다든지 아무도 가지 않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김희찬 교수의 ERRC 모델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무엇을 제거하고 줄이고 증가시키고 창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론이죠. 3세대 전략은 내부 역량에 집중합니다. 외부 환경보다는 조직 내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 예로 모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이른바 8대2 규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 또한 3세대에 접어들면서 MBO에서 OKR로 변화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략의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기업들은 전통적인 전략 수립보다는 AI와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BM이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에서 AI 기반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처럼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전략의 핵심은 여전히 선택입니다. 한자성어로는 취사 선택과 함께 접촉 선택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접촉하는 자가 먼저 얻는다는 뜻으로 새로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략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략적 사고는 CEO나 경영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해. 이 시장에 진출하면 좋겠어. 와 같은 생각이죠. 반면 전략적 행동은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실제로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범하는 실수는 전략적 사고만 하고 전략적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전략적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회사의 대표가 신규 사업을 성장시키자라는 전략적 사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생각을 직원들과 명확히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직접 고객사를 이곳저곳 방문해 계약을 따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대표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붕 뜨게 됩니다. 심지어 대표의 즉흥적인 결정이 기존에 세워둔 계획과 충돌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표는 전략적 사고를 명확히 정리해 직원들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팀에게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마케팅 부서는 타겟 고객을 분석하고 영업 부서는 접근 전략을 세우는 식으로요. 대표는 이들이 가져온 대안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랑새 증후군을 막는 방법입니다. 파랑새 동화를 아시나요? 아이들이 파랑새를 찾아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는 자기 집 거실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재와 아이디어를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략적 사고는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고 전략적 행동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를 그리고 실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목적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팀이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략의 개념과 사고 행동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략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렬입니다. 조직의 모든 부분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략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략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 경험을 혁신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와 같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그 메시지를 내재화할 때까지 꾸준히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입니다. 누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회의에서 항상 DRI를 지정했습니다. 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했죠. 셋째,
성과 측정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전략의 실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KPI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략 실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계획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콧 애덤스가 말했듯이 목표보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kg 감량이라는 목표 대신 매일 30분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한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략 실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 20% 달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매주 10명의 신규 고객을 만나고 제품 피드백을 수집하며 격주로 제품을 개선한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전략 실행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문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조직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라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혁신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토니 셰이의 자포스는 고객 서비스 제일주의라는 전략을 문화로 완전히 체화한 좋은 사례입니다. 그들은 신입 직원에게 교육 기간이 끝난 후 $2,000를 주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회사의 문화와 전략에 맞는 사람만 남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어떤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전략 실행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